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검암역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검암역 로얄파크 시티 푸르지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청약 전에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래도 검암역 로얄파크 시티 푸르지오에 청약하실래요? 라는 주제로 제가 다루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청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왜 검암역 로얄파크 시티 푸르지오에 관심이 이렇게 많을까에 대한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검암역 로얄파크 시티 푸르지오에 대해서 좀 다루어 달라는 댓글들이 예전부터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아직 모집 공고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 공고가 향후에 나오면 이제 이 영상을 다루려고 했는데 최근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제가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니까 건설사의 입장하고 첫 번째로,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의 입장, 그리고 세 번째로 청약 대기자의 입장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입지적인 측면하고, 그리고 인근에 공급되는 물량들,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제 결론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청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건설사 입장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건설사 입장. 마케팅의 효과의 선점 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져요. 우선 굉장히 유명 연예인이죠.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연예인을 이제 톱 연예인을 모델로 쓰고 있습니다. 이 사업명을 보신다면 인천의 한들구역이라고 하는 1블럭 1로트와 2블럭 2로트의 사업명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세대수는 4,805세대 1단지와 2단지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지를 다 합치게 된다면 4,805세대의 굉장히 대규모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아파트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마케팅 효과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이제 워터파크입니다. 워터파크. 워터파크가 이 아파트 안에 들어간다고 해요. 굉장히 좋겠죠. 아이들이 아마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아마 워터파크를 짓게 된다면 이제 최고의 업체들과 제휴해서 짓기 때문에 굉장히 잘 지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인천에 최초로 삼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아파트가 관심을 끌지 않을 때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로얄파크 시티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하는데 인천의 최초 삼식 서비스 호텔식의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최초의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파트는 밥을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마케팅 효과를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입지에 대한 분석을 하겠지만 검암역 로얄파크 시티 푸르지오는 이제 1단지와 2단지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5분 동안 출발하는 셔틀버스를 총 6대를 운영하고요. 그리고 이 셔틀버스를 뭐 2년인가 3년 정도 운영한 다음에 이 단지에 이제 기증을 한다고 해요.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 모집 공고가 나면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마케팅 효과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겁니다. 5분마다 단지 안에 이런 셔틀버스를 운영을 한대요. 역으로 본다면 여기는 교통 여건이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강남처럼 버스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만큼 교통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역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한 부분에 마케팅 효과가 건설사 입장에서 지금 잘 주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공인중개사 분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인근의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 유승이라든가 초반에 분양을 했던 호반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1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후에 거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나머지 분양하는 물량들 중에는 이제 전매 제한이 3년으로 묶이게 되면서 그런 거래할 수 있는 물량들이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비규제 지역의 전매 6개월인 이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라고 하는 이 아파트는 4,805세대의 물건이 6개월 후면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물건들이 나왔을 때 거래를 하게 된다면 이제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분들께서는 이 4,805개의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공인중개사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14회 공인중개사, 2003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진심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유튜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계약서 쓰기 과정을 제가 강의하는 교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인중개사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러한 물건들을 팔아야지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거래 물건 확보를 위한 홍보 역시도 간접적인 마케팅 효과로 굉장히 바이럴로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관심이 많은 이유를 한번 본다면 청약 대기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용성, 수원과 용인, 성남 같은 경우에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비규제 지역의 대체 수요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냐면 시흥이라든가 안산, 또 인천 같은 경우가 이제 사람들의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천에서 송도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많이 물량을 다루었지만 GTX라고 하는 B 노선의 예타가 작년에 2019년도에 이제 확정이 되면서 큰 폭으로 가격 상승이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들을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보게 되고 또 검단 신도시라고 하는 곳이 미분양이 많았던 지역에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미분양이 해소가 되면서 이 비규제 지역의 대체 수요 발생률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약에서 이제 많이 떨어지는 낮은 가점의 수요자들이 그리고 추첨제가 많은 물량이 인천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요해서 이 아파트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6개월이라고 하는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돈이 아파트를 매입할 때는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조건 아파트를 사서 보유하기보다는 자본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러한 물건들을 내가 매입한 다음에 6개월 뒤에 분양권 전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6개월 전매가 합법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규모로 들어오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의 관심이 많아진 거라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거를 알았어요.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아파트를 과연 사야 되는지 청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모집 공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부분을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치라고 하는 입지의 분석은 누구나가 다 할 수가 있죠. 이 아파트의 위치가 좋으냐 나쁘냐 이거는 누구나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입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입지. 삼식의 조식 서비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테마파크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아파트의 입지가 좋은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입지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검암역 로얄파크 시티 푸르지오의 위치입니다. 지금 현재. 검암역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있죠. 하지만은 거리상으로는 한눈에 봐도 독정역과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 검암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공항철도 검암역하고 그리고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더블 역세권의 지역입니다. 게다가 9호선이 연장 개통되게 된다면 이 지역은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검암역이라고 하는 지역을 여기에 슬로건으로 걸어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럼 입지적인 측면에서 일단 거시적으로 한번 입주할 수 있는 공급 물량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가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이 검암역, 지우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구 본다면 이 검암 역세권 개발이 있습니다. 이 검암 역세권 개발. 그리고 주변에 이 청라국제지구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검단 신도시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검단 신도시가 있고, 그리고 계양 테크노밸리, 계양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 신도시, 부천에 이러한 신도시들이 앞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이 분양 물량들 말고도 주변에 많습니다. 예정된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만한 지역들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공급 물량을 자세히 살펴보면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보다 입지가 좋은 곳에 공급 물량들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본다면 바로 검암역이죠.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검암역에 이렇게 바로 초역세권 거리에 검암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7,800호. 아까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의 세대수가 4,805세대라고 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물량들이 이제 입지가 더 좋은 곳에 향후에 분양될 예정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검단 신도시 75,000호가 분양이 지금 현재 되고 있고 분양이 될 예정입니다. 바로 인근에 검단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 검단 신도시는 2기 신도시로서 체계적으로 계획이 세워진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계양역에서 지하철이 관통하는 노선이죠. 향후에 교통 개선이 많이 될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이 검단 신도시의 분양 물량들도 제가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계양 신도시입니다. 17,000호가 테크노밸리와 함께 이렇게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천의 대장 신도시가 20,000호가 이렇게 분양 예정이에요. 그래서 인근의 공급 물량들이 이렇게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보다 입지가 더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우고 다시 본다면 이렇게 많은 공급 물량들이 예정되어 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입지 분석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호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호재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는 1단지와 2단지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정역과 더 가깝다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에서 주변 환경을 보신다면은 사월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인근에 사월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사월마을이라고 하는 곳을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월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이렇게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이제 건설 폐기물 업체, 순환 골재 업체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이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의 입지가 어디냐면은 이 검암역이 여기 있죠. 그리고 독정역 사이에 이제 입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월마을이라고 하는 곳과 1km 정도의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1km. 이 1km라고 하는 거리, 이 혐오시설인데, 이 1km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알려드리면, 1km 거리는 도보로 약 15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로 한 3분 정도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도보 15분, 너무나 먼 거리 아닙니까? 여기에는 유해 물질들이 공기 대기 중으로 날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미세먼지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에서 날리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지금 큰 대기 오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km라고 하는 거리가 과연 가까운지 먼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월 말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YTN의 뉴스 기사고, 최은지 기자라고 하는 분이 2019년 11월 19일에 이제 송고한 기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기사 내용들은 최근의 기사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 4월 마을 주거 부적합, 중금속 최대 5배. 기사를 자세히 본다면 4월 마을은 주민 12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호흡기 질환과 피부병을 앓았고 15명이 암에 걸렸다. 15명이면 10%가 넘는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영양조사를 청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학원에서는 이 암에 걸린 사례가 모두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이 주변을 조사해 봤더니 미세먼지 농도, 소음, 우울증, 불안증, 호소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 그리고 52세대 가운데 50%가 넘는 37세대의 주거 환경이 부적합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4월 마을에는 폐기물 처리 업체 등 165개의 공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섰고 있고 1km 떨어진 곳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뭘까요? 지금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게 뭘까요?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청약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제 얘기는 이겁니다.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경각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펴 경계하는 마음. 지금 이런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 유명 인터넷 사이트들, 웹사이트들 다 그냥 도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각심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무조건 중요한 것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입지입니다. 입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다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입지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입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경각심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될 시기다. 지금 현재. 그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양가 책정. 아직 모집 공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여라도 관계자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분양가 제대로 책정해라. 너무 과도하게 이런 마케팅 전략에 쓴 비용들을 소비자한테 전가하지 마라. 전가하지 마라. 이렇게 혐오시설이 있고 나쁜 지역에서도 좋은 아파트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는 그런 건설사가 되고 그런 시행사가 돼야지, 사람들을 장사 속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분양가 책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검암역에서 분양하는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반드시 현장에 가보시기를 바라고요. 검암역에서 한번 직접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물건지까지. 그리고 4월 마을에 살고 계신 분들을 반드시 한 명이라도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분양가가 나온다면, 정말 적정한 분양가가 나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 전가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신중하게 지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된다면, 제가 여건이 된다면, 시간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이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진심을 담는 영상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새벽에 영상을 찍어도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